자, 안녕하십니까. 만사업계 신동기입니다. 갑자기 오늘 영상을 하나 급히 찍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제 블로그에 글을 올렸다시피 3월 초순에 2023년도 신규 법인을 하나 만들어 볼까 해서 글을 올렸습니다만은 조금 더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저는 지금까지 2010년도 처음을 하여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당시까지 제가 프랜차이즈 본부와 물류를 하고 있다가 리먼 사태가 오다 보니까 주변의 그 경제적 상황이 변하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부동산에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다 싶어서 처음 경매 공부를 시작한 지가 2010년도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동안에 조금 제가 사업도 좀 어렵고 해서 거의 제가 재산을 좀 상실하다시피 한 상태가 되어버렸죠. 제 자신의 잘못도 있겠지만 그 물류를 하다 보니까 거래처가 한 100군데가 넘는 데에서 잔액이 깔리고 자금이 회수되지 않다 보니까 거의 흑자부도화 되어 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동산 쪽으로 눈을 돌렸고요. 지금까지 그 생활을 영위해 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투자를 진행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너무나 부동산의 상황이 암울하게 느껴지고 고통스럽게 느껴질 겁니다. 그러나 투자는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제 같은 경우 나이가 이제 60이 되어 가지만 제 같은 경우는 IMF를 겪어봤고요. 아마 그 당시에 IMF 때가 2097년도부터 98년도 아마 제 인생에서 첫 번째 꽃을 피운 시기였습니다. 아마 제가 장사를 하면서 가장 많은 수익을 냈고요. 그 당시에 월 매출을 1억 정도 이상을 해본 시점이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몇몇 분들이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매장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걸 자랑스럽게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사업을 확장을 하기 시작했고, 이제 개인의 그 프랜차이즈를 갖고 싶어서, 제가 피자 체인, 닭 체인, 그 다음에 물류까지 넘어오다 보니까 조금 장사하는 소질이 있는데 사업적인 마인드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왔고요. 그 과정을 쭉 지켜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금리가 7%, 6% 올라가는 거 죽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제 기억에 아마 제 지인 중에 한 친구가 결혼을 하고 95년도에 결혼을 하고 그 당시 아파트 하나를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때 담보 대출이 13.5%였습니다. 그리고 IMF 올 당시에 거의 금리가 그 대출 금리가 한 6%에서 8% 정도였고요. 그리고 나서 IMF가 터지고 나서 제 성서 공장 주변에 어음이라 그랬죠. 그 당시에는 대부분의 공장들이 지금 어음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자금 대출을. 대출보다는 어음을 많이 활용을 했는데, 어음깡이라 그랬죠. 거의 45%까지 올라갔습니다. 엄청난 상황이었죠. 그리고 나서 2003년도 또 카드 대란 겪어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2008년도, 2009년도 리먼 사태에 대한 불황을 겪어봤고요. 또 하나 투자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저희들 같은 경우 주식에서 저도 85년도에 주식을 시작을 했습니다. 한 1년 반, 2년 정도를 했네요. 처음에 포철주, 국민주의 광풍이 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동통신주가 또 들어왔고, 그 다음에 무슨 버블이죠? IT 버블 오고. 아마 지금까지 봐도 한 5번, 6번 정도의 폭등과 폭락을 봤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의 이제 부동산, 아파트가 폭락을 한다고 하는 시점에서, 물론 저도 한 1년 전까지 엄밀히 하면은 우상향을 얘기를 했었죠. 또 지금도 그의 의견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2020년부터 코로나에 의해서 유동성이 전 세계적으로 확장이 되다 보니까 그 아파트 가격이 저희들 나라만 오른 게 아니죠. 유럽, 미국 전 세계의 아파트가 진짜 광풍에 휩싸여서 주택가가 올라간 겁니다. 유동성의 확장으로. 아마 누구도 예측을 하지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몇몇 사람들의 그 뭐 푸시에 의해서 영끌의 투자가 2000년 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죠. 아마 결정적으로 얘기를 해서 지금의 그 폭락 장세에서도 아마 2019년도 정도에 아파트를 매입하신 분들은 그래도 이 파동을 겪어갈 겁니다. 그러나 그 여론에서 2020년 3월부터 작년 한 6월, 너 빠르면 한 4월까지의 그 최고점에 매입한 그분들이 지금 문제가 될 걸로 보입니다. 물론 좀 조정이 바뀌었죠. 제가 사는 대구 같은 경우 미분양 물량이 아마 엄청나게 쏟아질 겁니다. 현재도 뭐 벌써 14,000세대 가지만 원래 36,000세대, 그리고 앞으로도 거의 지금 나오는 숫자가 한 7, 8만 정도, 2026년도, 7년도까지 그 물량이 쏟아 나오면 아마 대구만 하더라도 적게 잡아도 4, 5만 이상의 미분양이 생길 여지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시점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 특히 2020년 이후에 매입을 하신 분들은 공포가 되겠지만 투자의 입장에서는 진짜 한번 진정한 10년 만에 찾아오는 대박의 기회가 찾아온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2010년도부터 제가 돈이 없다 보니까 이제 2012년도를 정점으로 2억 갖고 18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1,000만 원, 500만 원, 심지어 100만 원짜리 물건을 다양한 물건들을 해왔죠. 현재까지 제가 법인화를 해서 제가 총 낙찰 받은 개수는 190개입니다. 그리고 제가 뭐 어떤 간에 여차저차해서 소송 겸 제 이름과 제 법인, 그 다음에 작년하고 만든 그 꿈꾸다라든지 해피데이, 세븐랜드의 이름으로 소송의 사건 번호는 약 120개 됩니다. 그래서 아마 특수물건 쪽의 일부, 물론 유치권 쪽은 제가 하질 않았습니다만은 지분, 법치권, 미등기 건물, 위반 건축물 쪽에, 그 다음에 위반 농지, 이런 부분에 대한 소송은 제가 조금씩은 경험을 해봤고, 그런 경험의 일환으로 제가 작은 시기나마 살아왔고, 그의 결과로서 그래도 수익을 내고 지금까지 제가 생활을 영위해왔고, 빚을 갚아가면서 지금의 그 자본을 적게나마 축적을 해왔습니다. 완전한 아직까지 뭐 경제적 자유는 얻지를 못했지만 그래도 최소한도로 앞으로 한 1, 2년 내에는 자립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기반을 갖췄다고 생각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한 3년 전까지는 제 위주로만 투자를 했고요. 한두 분의 공투를 같이 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투도 단타의 물건에서 한계가 있어서 제가 장기적으로 볼 때 법인으로 투자를 만들어서 간다면 조금 그 투자가 좀 힘을 더 받을 수 있겠다, 수익률도 좀 더 높을 수 있겠다 싶어서 2019년도 말에 제가 그 당시 연회원 겸 그 낙찰 사례반을 운영하면서 몇몇 분들과 그 의견을 나누고 첫 법인을, 해피데이 법인을 자본금 3억 2천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2020년 3월 달에 한 7분이 모여있다고 세븐랜드라고 해서 2억 2천으로 2개의 법인을 운영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2개의 법인을 한시적으로 처음을 법인을 만들다 보니까 정관이라든지 약정서라든지 조금 미비한 부분도 있었고, 또 아직 제 또한 법인을 제 개인 만사 형통은 지금까지 2014년도니까 거의 뭐 한 10년, 9년 가까이 되었죠. 운영을 해왔지만 법인에 대한 타인과 만나서 청산이라든지 기타 관계를 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짧은 생각에 2년을 약정을 하고 법인을 청산한다, 이렇게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제 원래 3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2개의 법인이 청산의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몇몇 주주분들하고 또 법인들 주주분들을 좀 모셔갖고 아마 지금 자본이 모인다면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공매 같은 물건은 앞으로 최소한 길게 짧게 잡아도 한 3, 4년,
길게 한 5, 6년 정도의 아주 그 다양한 물건들이 쏟아져 나올 걸로 보여서 공매를 하시는 분, 특히 경매를 뭐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공부가 된다면은 가장 그 자본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오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이걸 무작위로 찍어서 제 블로그와 카페 회원 위주로 법인에 대한 개략적인 얘기만 하고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 3월 5일 날 그 의견을 밝히시면 제가 초대를 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진행 상황을 말씀을 드릴까 볼까 합니다. 자, 먼저 그러면은 이제 제가 법인하는 2개의 법인과 그 이후에 또 작년에 저희들 이제 조금 돼서 꿈꾸다 이제 진짜 사람이 살아가면서 한번 투자에 대해서 진짜 뭐 돈 버는 회사 하나 만들어 보자 싶어서 상호를 꿈꾸다로 법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거는 자본금이 12억 5천으로 진행을 했고요. 올 작년 또 후반에 몇몇 분들이 그때 못 들은 분들이 요청에 의해서 4억 5천으로 꿈꾸다 22를 만들어 갖고 지금까지 법인을 운용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모든 투자는 뭐 된다가 아니라 결론적으로 어떤 과정과 결과로서 검증을 받고 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들을 오늘 오픈한 자료는 주주방에 올린 자료들이고 여기에 뭐 세전의 얘기지만 나와 있는 수치는 정확한 수치임을 제가 공표합니다. 자, 기존 법인 현재 한번 볼까요? 네. 다음 페이지 좀 넘겨. 자, 3억 6천으로 한 그 법인 2019년도 11월에서 12월 달에 진행한 물건이었습니다. 3억 2천으로 투자를 했는데 사실 자본이 적다 보니까 굉장히 투자를 진행하는데 좀 힘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 그때까지 그 법인이 낙찰을 받으면 정상적인 물건이면 좀 대출이 될 줄 알았는데 결국은 문재인 정권에서 그 다주택자와 투자 법인을 뭐 역적으로 몰아붙였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손발을 다 묶어버렸습니다. 특히 법인에서는 취득세 중과, 그다음에 엄청났죠. 12%가 되다 보니까 기존 뭐 4%도 안 되지 않는 상황에서 12%로 늘어다 보니까 이건 일반인하고 경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거의 뭐 10% 정도의 그 수익을 뱉어내야 되니까. 아직까지 이 부분이 지금 투자 법인에 대해서 취득세가 완화되지는 않았죠. 그러나 법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이번 윤 정권에서 작년 12월 20일을 기준해서 법인에 대한 중과를 해제하기를 의견은 일단 나왔죠. 나왔는데 이제 국회가 지금 이작당을 하고 있다 보니까 방탄 국회가 되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제의를 하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아마 법인에 대해서 취득세라든지 양수의 부분에 대해서 일부 완화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죠. 제가 최근에 등기를 2개 했습니다만은 지자체의 세무서에서 일단 법이 통과되면은 지금 12%낸 취득세에 대해서 6%는 반환을 해주겠다고 세무담당자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에 굉장히 제약이 되었습니다. 또 3억 2천 갖고 지금까지 이제 총 투자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정부 호원동에 세 필지가 있습니다. 필지가 흰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보유하고 있는 물건이고, 감정가 6,100을 3,200에 받고, 감정가 5,600을 3,000에 낙찰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 번 더 공동으로, 1,700짜리를, 3,400을, 1,700 중을 950에 낙찰을 받아서 이걸 이제 사실 앞에 한 필지가 더 있었습니다. 5평짜리를. 근데 서울에 있는 한 친구가 저희들은 580만 원, 240만 원에 낙찰을 받았는데 1차에 700만 원에 낙찰을 받아버린 겁니다. 저한테 알을 받겠다 한 개념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협의가 안 돼서 이 친구하고 공동으로 매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매매를 시작을 했는데 저희 집은 이제 1억 3천만 가져가고 해서 제가 1억 한 5천 정도면 하겠다고 해서 적게나마 근데 그게 캔슬이 됐죠. 그래서 다시 매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진 구이동 제가 도로 강의할 때 알바키 도로지만 지구 다니기 계획을 설명할 때 사례로 쓰는 상황입니다.
요 물건은 저희들이 매입을 했는데 5억 3천 전체 이걸 다 매입이 됐더라면 아주 대박이 날 뻔했고요. 주택조합이 매입을 하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판척에서 뭐 매매를 부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잔금까지 보증금 100억으로 계약을 취소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간단하게 한 4개월 만에 3,975만 원 보증금 넣고 3,975만 원 수익을 낸 부분이고요. 충남 서천군 장항리 지분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공유자 웃으면서 할 수 없는 상황의 물건이죠. 요걸 팔아서 또 요게 좀 수익이 좀 더 날 수가 있었는데 재산으로 그 상황이 우리가 등기부를 못 민다 하는 게 선순위 가압류가 말소기준 권리였는데 채권이 없으므로 임차인이 그 1순위로 올라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의에 들어가고 절차에서 해서 뭐 한 달 만에 짧게나마 한 4천만 원 정도 해서 수익을 낸 겁니다. 간만동에 요 물건은 한 6평 전형적으로 준주거 지역의 알박기 물건입니다. 1200에 감정된 걸 저희들 550에 이건 장기지 좀 가야 되겠다 싶고요. 달서구 죽견동에 아파트 하나 죽견 내거리 쪽이었습니다. 요걸 전체가 3억 1,800에 나오는데 제가 다른 만사 형통하고 같이 공투가 들어가서 여기에 1억 9천 들어가고 낙찰을 1억 4,400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매매를 2억 1천 한 3개월 정도 그랬죠. 명도하고 그래서 한 6,500 수익을 잡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천광역시 부평구 일신동에 주택이 하나 나온 걸 2억 7,700에 감정 나온 걸 저희들이 1억 9,459만 원 낙찰 받아갖고 명도하고 해서 3개월 뒤에 2억 6,500에 단타를 쳤죠. 그래서 한 7천만 원 수익을 잡았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 수익은 2억 2,369만 4천 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그 남은 돈으로 현재 매입하고 있는 게 경남 주초면 내삼리의 공장 물건입니다. 이게 임야죠. 6필지에 약 210평이 정도 되는데 이게 사람들이 지목이 임야니까 현황은 공장의 대지로 쓰고 타인이 건물이 존재하는 건데 소송을 하니까 좀 힘들어지죠. 물론 저도 처음에 이제 지금 지르러가 오니까 그렇지만 한 현장을 3번 가서 담당 사장하고 뭐 거의 1시간씩 독대를 해가면서 협박 겸 협상 겸 협박을 한 거죠. 해서 해서 지금은 500만 원에 저희들 전체가 1억 2,200에 받았는데 여기에 세번랜드라는 법인하고 공동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해피데이는 7,695만 원에 들어갔고요. 여기에 대해서 전체가 500에 월 165만 원 나옵니다. 그러면 아마 월 수익률이 낙찰가 기준으로 해서 한 14% 정도의 수익이 나고 있고요. 또 한 필지 한 20평이 타인 공장에서 점유를 쓰는데 그때까지는 공장이 사용치 않다가 지난 한 2주 전에 현장을 들으니까 임대를 위해서 수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또 한 20만 정도 들어오면은 요 물건 같은 경우 전체가 1억 2,270만 원에 낙찰을 받아서 보증금 500에 현재 165만 원에서 약 185만 원에서 190만 원 정도가 나오면은 약 한 16% 내지 17% 정도 수익률이 되겠네요. 그리고 뒤에 골프장에서 앞으로 또 수익이 더 날 것 같고요. 영천시 만정동에 주택이 하나 흐름한 게 오래된 게 나왔습니다. 5천만 원 감정을 제가 2,019만 5천 원 가지고 있는데 요 물건도 이제 매도 협의를 중이지만 사실 이 물건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영천이 대구에서 떨어진 시지만 대구에서 1호선이 연장이 되고 앞으로 2년 뒤에 KTX가 영천역에 정차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역세권 앞쪽에 빌라라서 그리고 또 대지 평수가 24평이나 되죠. 제가 이제 항상 빌라나 연립주택을 투자를 할 때 가장 키포인트가 앞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노린다면은 그런 노후된 물건에 대해서는 대지 지분을 굉장히 제가 중요시 합니다. 물론 뭐 이종, 뭐 준주거, 중고, 뭐 상업지는 더 낫겠지만 그런 쪽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지금 뭐 보유를 할지 아니면 지금 요걸 뭐 정산을 하기 위해서 한 4천만 원 정도의 지금 매물을 내놨습니다. 또 김해시 한림면 신천리 요 제가 자료를 좀 줄였습니다. 2억 5,100에 나온 걸 1억 2,500에 낙찰을 주택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 위에 미등기 건물 4채가 있고 전 소유자의 건축물 대장과 건물 등기부가 남아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김해시청과 건축물 대장 말소와 건물 등기 말소를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물건에 대해서는 현재 매수 의사가 2억 1,000에 매물을 내놓으니까 1억 8천 정도 와서 1억 9천 정도까지 조정 중입니다. 이 물건은 하나 또 재밌는 게 이제 제가 그러죠. 저희 입장에서는 임차인이나 체납자가 건물을 점유하면 저희들은 아주 반가운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명도가 힘들겠지만 저희들이 이제 소송을 좀 이해를 하시면 그 명도 소송의 반대 급부로서 나오는 게 채권가입니다. 이 물건 사례를 들면서 1억 2,500에 낙찰을 받고요. 체납자가 존재하고 있어서 모친 입구에서 그걸 저희들이 채권 가압류를 어떻게 변호사를 한 번 넣고 제가 무식하게만 이 물건의 가치를 4억을 기준 잡아서 7,500을 채권 가압류를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명도를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체납자가 하지 않으니까 창원지방법원에서 7,500에 대한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월 500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약 한 3,500만 원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겁니다. 예외로. 자, 이게 이제 양도세 같으면 지금 같은 법인 같은 경우도 법인세 10% 또 양도세 거의 2% 정도로 나가죠.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소송에서 어떤 부당 이득이나 판결에 의한 것들은 양도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익이 되죠. 그래서 이제 요 물건은 어차피 청산을 하기로 했으니까 현재 보유 물건이 3억 정도가 됩니다. 요거는 이제 신규 법인을 만들어서 그대로 승계를 하는 조건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 법인들이, 주주분들이 이제 한두 분은 좀 나가시고 나머지 분들은 어제까지 이제 계속 진행 의사를 밝히신 분들이 해서 한 3억 한 1,2천이 들어오고 또 지금까지 이제 블로그에 글을 쓰다 보니까 한 3분 정도가 한 5천만 원씩 투자를 할 수 있겠다 해서 의견이 들어왔네요. 그래서 이왕 할 것 같으면 한 10억 정도의 법인이면은 서울의 아파트 가장 재밌는 게 도장가비 상황입니다. 요건 이제 제가 이전에 모르고 작년에 만든 법인 하나 소개를 해보면은 꿈꾸다 법인입니다. 요거는 아직까지 큰 수익은 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지만 이게 이제 투자를 작년에 만들고 초반기에 대출이 안 돼서 이런저런 물건을 검색만 하다가 세월을 보내고 작년 8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투자를 들어갔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뭐 한 5억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있죠. 12억 정도였습니다. 여기 보면 군산시 금강동에 제가 감정 주택 하나를 4,870만 원 나온 걸 제가 1,512만 3천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 물건은 2종 일반 주거지역이었고 군산 구도심에 골목 안길이었지만 대지가 48평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산의 금강동이라든지 그 이후에 지금 한 3개의 물건을 팔아봤기 때문에 그래서 요걸 제가 보유해도 괜찮고 장기 보유해도 괜찮고 뭐 싶어서 받아놨습니다. 사실 앞집하고 이제 딜을 해서 어떤 주상복합 하나 지을 때 같이 포함해서 지으면 되겠다 싶어서 이제 받아놨는데 한 2주 전에 그 프랜카드를 붙이고 왔죠. 오다 보니까 몇 분이 연락이 오네요. 그래서 뭐 어느 분이 한 4천만 원 정도만 되면은 팔겠다 하고 이제 내놨습니다. 사실 요 최근에 재밌는 사례지만 부동산에 물건을 매물 내기보다는 제가 프랜카드를 직접 붙여 놓으니까 더 많은 전화가 오고 있네요. 대구 동구 검사동의 대로변입니다. 대로변에 그 카센터 일부분 지분이 나왔습니다. 2억 4,486만 원 나오는데 저희들이 땅값이 조금 저렴하게 평가돼서 나와서 1억 7,300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걸 이제 상대편 지분권자와 2억 한 8천 정도의 협의를 하고 있다가 가격은 좀 더 올라갈 상황이 되죠. 그런데 이제 협의가 안 돼서 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해서 이제 서로 이제 변론이 이제 한번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변론이 끝난 뒤에 갑자기 그 3월 첫째 주에 조정이 잡혀지네요. 지분권자와 이제 협의를 좀 했고 아마 그분들이 좀 저렴하게 달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2억 7천을 요구했는데 2억 한 요 정도 감정까지 전후면 뭐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성세대 푸른마을 아파트 하나를 4억짜리를 제가 2억 8,280만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그때 이 대구의 아파트가 이게 구축입니다. 하락을 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경우에 따라서 체납 금액이 이분이 한 2억 8천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과 협의를 했죠. 여차저차해서 공매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이 처음에는 한 2,500만 원에 도장값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실제 이제 마지막 날쯤 하니까 막 그냥 전화상으로 급박이든 뭐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1,450만 원만 정도 어려우니까 보고 포기를 좀 해달라. 그래서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제가 보증금을 하도 어려워서 받고 1,450만 원까지 받았습니다. 요거는 이제 불로소득에 해당되죠. 10% 세금만. 그래서 요것도 한 20일 만에 수익을 내본 거고요. 김제시 문당동에 분묘가 한 2,200평이 나왔습니다. 2억 8천 원은 제가 1억 6,800의 낙찰을 받고 체납자 문중과 또 협의가 들어갔죠. 그래서 열흘 정도 만에 4천만 원 도장값을 받고 보증금을 돌려받았습니다. 아마 원래부터 조금 이제 도장값의 물건을 봉식으로 할 시점이 다가오죠. 자본금을 좀 크게 만들어야 된다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 10억 정도만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서울의 아파트들 한 10억대의 낙찰을 받고 여차하면 안 되면은 잔금을 내고 실제 그 공매를 당하는 체납자들이 공매가 진행되면 공매가 중지될 수 있다는 상황을 모르고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103조 105조 지방세징수법 103조 105조에 의하면은 그 조세를 낸 체납자의 항변권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물론 뭐 3년 동안 열심히 세금을 내야 공매를 중지할 수 있겠지만 그 조항을 들고 조금 이렇게 협의를 하면은 충분히 가능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보증금을 뭐 날려주고 그걸 또 하는 방향에 재미있는 방향이 있습니다. 요거는 아직까지 제가 서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번 전체를 오픈할 상황은 아니고 아마 제가 수업 시간 때나 전체에 대해서 조금 스킬을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서울의 아파트가 지금 폭락을 하고 아마 올 6월 달이면은 감정가가 고정을 될 겁니다. 물론 이제 저렴하게 낙찰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물건을 한 70% 이하에서 낙찰을 받고 체납자와 공매를 중지시켜 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간다면은 가장 재미난 수익이 나지 않을까 싶어서 앞으로 지금 현재 기존 법인들과 생주 만드는 법인을 통해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그 도장값 물건을 진행을 하면은 통상적으로 한 2달 내에 결과가 나옵니다. 빠르면 뭐 한 10일만도 나오고요. 원래 잔금이 40일만 내야 되니까 낙찰 결정 후 늦어도 40일에는 도장값의 결론이 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뭐 1년에 단타를 한 계산상으로 뭐 한 10억이면 한 4, 5번은 할 수가 있으면은 그것도 괜찮은 수익에 양수를 내지 않고 갈 수 있는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해보려고 하고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주택을 3억 1,900에 나온 걸 저희들 1억 6,100에 낙찰 받았습니다. 재개발에 해당되는 물건이었고요. 조금 이제 사업이 더디 가더라도 제가 3억의 매물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경상도 진주시 대평리 내촌리에 7억 600에 나온 그 별장을 대지평수 420평입니다. 2억 2,500에 낙찰을 받고 지금 명도하고 안에 정원 관리 다 끝나고 제 블로그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6억의 매물을 내놓고 프랜카드를 붙이고 오니까 지금까지 그 주변에 별장 소유자, 그러니까 부동산에 놓고 큰 연락이 없는데 요 별장 주위에 좌측 우측으로 한 10집씩 그 별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주시에서 나름대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죠. 그분들이 보고 이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자, 그 지인들이. 그래서 역시 뭐 먹어본 놈이 안다고 별장이라든지 그 거주할 수 있는 여유 있는 분들이 별장을 사지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 사람들은 그쪽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딜을 하고 있고 오늘 또 오전에까지 해서 2건의 연락이 왔고 총 6번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마 여기가 꽃이 피면 아주 화려하기 때문에 아마 3월쯤 되면은 저도 한번 현장을 갈 것이고 그 전에 매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근 낙찰받은 거죠. 충남 성주, 대구 인근의 성주입니다. 여기에 연립주택을 지은 지 뭐 신축이 한 4년 안 되죠. 1억 5,700에 감정 나온 걸 제가 7,900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오늘까지도 세 사람이 이제 연락을 왔고, 뭐, 금매를 날리기 위해서 1억 4천. 그러니까 오늘 한 분이 부동산 1억 3천이면 어떻게 딜을 할 수 있겠냐고 의견이 와서 뭐, 그래도 되면 되죠. 저희들은 사기 받았으니까 뭐 돌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물건 같은 경우도 지금 낙찰가 기준으로 저희들이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그 현재 낙찰하고 보유하고 있는 물건이 6억 5,456만 원. 물론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물건의 감정가는 14억 7,600이죠. 거의 평균적으로 얘기할 때 지금 상황이 감정가에 저희들이 약 3% 정도의 낙찰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같으면 역으로 어렵지만 알짜 물건들은 주택이라든지 대지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도 않고 많이 폭락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에 호응해서 정상적인 장이면 70%, 60%에 받을 물건은 최소한으로 50%, 금액이 좀 크고 애매한 상황이 좀 들어가다 보면 40%, 35%에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의 시점입니다. 그래서 물론 부동산의 장이 원래는 화랑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내년쯤부터는 조금 군불이 떼지 않을까. 지방선거가 점하면은 어차피 양적을 좀 완화를 시켜야 되겠고 경기를 부양해야 될 시점이고 제대로 많으면 내년에는 전 세계가 지금 약 한 40국이 선거 처리 점이 되죠. 뭐 푸틴 조사도 연입해야 될 거고 미국도 선거가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그 전반적으로 경기가 살아나지 않을까. 각 지자체마다 그렇게 됩니다. 또 하나 작년에 만든 이제 4억 5천에 만든 22가 투자를 한 건밖에 하지는 못했습니다. 왜? 감정가 7억 쪽에 3억 7,500이고 취득세다 보니까 거의 뭐 돈이 얼마 남지가 않죠. 이게 이제 사실 아주 부자들입니다. 화성 지역의 자연 녹지지만 대로변에 붙어 있는 땅입니다. 카센터를 하고 있고 세차장을 하고 있는 땅인데, 이 집들이 보니까 원래 그쪽에서 지주 집안이고 뭐 땅이 좀 있는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그 병점역 쪽으로, 동탄 쪽으로 그렇게 개발하더라도 그 땅을 아직 그대로 다 가지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90대 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자식 세 사람한테 상속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돌아가기 직전에 재산을 80 중반인 할매한테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있는 땅에다가 대로변 치니까 뭐 카센터, 그다음 피부 미용실, 그다음에 세차장 이걸 삼형제가 큰아들, 작은아들, 큰딸 이렇게 활용을 하고 그 3층에는 또 노모가 살고 이렇게 운영을 해왔는데 평수가 한 400평 가까이 됩니다. 400평이 더 되죠. 저희들이 받은 게 9분의 2 지분입니다. 78평을 받았거든요. 이걸 큰아들이 갑자기 사망을 하니까 그 손자에게 재산을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증여세가 13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외에도 다른 재산이 많다는 얘기죠. 그 증여세를 내지 못해서 공매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가니까 이분들 우리 돈 없다. 그래도 다른 재산을 띄워봤는데 진짜 건지당 하나 설정하지 않은 오로지 깨끗한 등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지분 물건이 나와서 경매를 당하면 어떤 상황이 되는지 그 상황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설명을 해도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뭐 나중에 같이 개발 가져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희들은 투자 입장이죠. 여기 평당이 벌써 1,300 정도 매매 사례가 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아서 어차피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냈죠. 그 다음에 현재까지 수익 나고 있는 부분에서 부당 이득을 청구를 했고요. 이제 송달은 되었고, 아직까지 첫 변론이 개시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상대편에서도 변호사가 나오고 아마 조정이 유도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뭐 7까지는 못 받더라도 한 6억 이상만 나온다면은 뭐 적시 던져주고 나와도 수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법인을 뭐 해서 그거 뭐 얼마 남았다고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제 제 강의를 쭉 들어보시면은 거의 한 10개 정도를 정리를 하면서 이제 물론 500만짜리, 100만짜리 물건도 있습니다. 그리고 10배씩 낸 것도 있고 뭐 보통 2~3배 정도의 수익을 내고 팔았죠. 저도 그 쪼가리 물건들, 작은 물건들 갖고도 그래도 지금까지 투자를 하면서 매년 1억 이상의 수익들을 내어왔습니다. 법인은 또 거기 더 못지않게 내어왔고요. 뭐 제가 뭐 자랑이 아니라 작년에 제 수익 세금을 내기 위해서 보니까 소득 금액 2001년도 분이죠. 여기 보시면은 1억 8천 제가 지금 수익이 잡혔고요. 수익 금액이 소득까지 해서 전체가 2억 4천 정도 신고를 되어 있네요. 요거 어제 우리 은행에 하다 보니까 띄워달라고 해서 소득금액 점경원이 2001년도 기술이죠. 뭐 작년에 가서 2억 4천 정도가 나면 월 한 2천 됐겠네요. 뭐 있는 분들은 한 방에 버는 금액이 있지만 이게 이제 500만짜리, 1000만 원짜리 물건을
팔아서 수익을 낸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그 판 물건들에 1,000만 원짜리 공인을 1억 정도, 100만 원짜리 공인을 써서 1,000만 원 정도의 물건들을 진행을 했더라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매매를 할 수가 있었고, 여기에 공이 하나 더 붙으면 20억 정도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는 힘들고, 지금 제가 큰 돈이 없으니까 또 물건이 또 보유를 하고 있는 게 한 10억 가까이 제가 앞으로 지금 보유를, 낙찰 금액으로 기준하니까 그렇죠. 뭐, 감정가로는 뭐 한 25억 이상이 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특수 물건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물건을 이제 같이 할 수만 있다면 아주 그 재미난 경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이제 기존 청산 법인의 주주가 어제까지 대충 이제 확정된 분들이 한 4억 정도를 지금 재투자를 하겠다고 이제 의견들을 피력을 했고요. 현재까지 한 3분 정도가 한 5천만 원 정도의 얘기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3월 5일까지 이제 신규 법인들을 주주를 모아서 법인을 하나 만들어 볼까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관심이 계시면은 제 그 내부에 들어오셔 갖고 거기에 조금 그 투자 의향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 의견을 밝히신 분, 관심이 계신 분이 계시면은 제가 3월 5일까지, 3월 4일까지 인원을 추력해서 3월 5일 날 그 한 2시경을 기준해 갖고 여기 제 사무실에서 정가 및 약정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관을 계속 그 표본 정관을 만들어서 법인 4개를 신고를 했는데 조금 수정을 해서 개론적인, 어차피 표준 정관에서 약간 벗어난 부분만 그러니까 그 정관은 크게 다툼에 할 게 없고요. 저희들이 뭐 부동산만 투자를 하다 보니까 다른 계정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고 결국은 투자 약정서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법인의 약정서를 대해서 제가 짧게나마 설명을 하고, 여기 현장에 오시는 분들은 뭐 질문을 그 자리에서 받고, 여기에 의사 참석하신 분들은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그분들에게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의견이 피력되시면은 3월 5일부터 투자 약정금, 그러니까 뭐 적지만 한 3천만 원 이상 해서 저희 통장에 입금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들어오면은 일단 3월 12일에 돈이 들으신 분들을 한해서 이제 개별 통과를 하고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에서 이제 거의 주주분들은 참석을 제가 요청을 할 겁니다. 또 하나 영상을 못 오시는 분들은 이 영상으로서 하고, 그 약정서를 그 3월 5일에 정관하고 일부 돈을 주금을 납부하신 분들에게는 메일로서 그 정관과 약정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부분에 정정사항이나 요청사항이 있으면 그걸 의견을 모아서 3월 12일 날 정관과 약정서를 확정을 할 겁니다. 확정을 하고 이걸 이제 저희들이 법인 설립 시 전에 먼저 법원에다가 그 정관과 법인 투자 약정서를 공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거치고요. 그다음에 3월 15일까지, 이때까지 돈이 뭐 좀 뭐 당연히 돈이 들어와야 될 뿐이지만 제 뭐 연회원이라든지 현 주주분들이 조금 어렵다면은 제가 늦어도 3월 14일까지는 또 잔금을 약간 기다릴 수 있겠죠. 이때까지 3월 14일 날 오전 뭐 한 10시 반에 저희가 통장을 잔고 증명서를 띄워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법원에 이제 우리가 법인 그 납입 주금이 확정이 된 거예요. 자본금이. 그 자본금이 들어가 있는 그 통장, 개인 통장입니다. 이걸 갖고서 잔고 증명서를 띄고 3월 15일 날 그 법원에 하과 세무소에 법인 설립 절차를 그 대구 서법원 뒤쪽에 있는 김재환 법무사님 사무실에서 진행을 할 겁니다. 물론 그 전에 잔금을 보증금을 주금을 내신 분들은 내가 동시에 법인 주주에 해당되는 서류를
제 사무실이나 아니면 막바로 법무사 사무실에 송부를 해야 될 겁니다. 아마 인감하고 초분만 있으면 대부분이 될 겁니다. 나머지 현 주주분들이라든지 기타 분들은 목도장을 저희들이 파서 하면 되고, 꼭히 또 뭐 도장을 인감을 보낼 필요 없이 목도장도 가능하니까 인감만 한 통 띄서 보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그 다음에 절차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아마 3월 15일자부로 통장 납입의 주금과 기타 서류를 총괄하고, 또 하루 정도는 아마 또 서류를 보완책을 꾸려야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3월 그 마지막 주가 요게 금요일, 목요일쯤 되니까, 금요일 아니면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세무서와 법원에 법인 신고를 할 겁니다. 신고를 한다고 꼭 되는 게 아니고, 또 판사가 보고 판단해서 한 3, 4일 정도 법인의 성립이 될 때까지 확정이 되겠죠. 총괄적으로 아마 한 열흘, 빠르면 열흘, 늦으면 한 2주 안에 법인이 완전히 설립이 되고 투자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빠르면은 4월 첫 주부터 투자를 할 수 있는 법인으로 태어나게 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장담을 하는데 크게 뭐 수익은 예상을 해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물론 앞에 한 사례를 볼 때 수익률은 뭐 일단 확보된 건 한 60% 이상은 되긴 됐죠. 세전의 얘기지만 60%는 더 되었죠. 그러나 뭐 세금을 내야 되는 거고, 또 물건을 다 보유를만 하고 있지 매각을 못했으니까, 물론 매각이 다 됐다면 100% 이상 수익도 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지금까지 어려운 시기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크게 확정은 못 지어드려도 그래도 연 뭐 한 15% 이상은 수익률은 최저로 나오지는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욕심이야 100% 이상 뭐 내고 싶은 게 사람이 욕심이지만, 그래도 투자자 입장에서 은행 금리보다 한 2배 이상, 그것도 한 15% 이상은 수익은 뭐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낙찰 받는 금액이 거의 100% 받을 일이 없거든요. 최소 뭐 60%, 50%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조금 난이한 물건이면 뭐 3, 40%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또 지금까지 그렇게 왔고,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그런 기회가 투자자의 입장에서 충분히 가격을 떨어뜨려서 낙찰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어떤 보기에는 황당하지만 이해 당사자가 있는 물건들을 받고, 또 하나 뭐 임차인이 있더라도 채권 가압류로 해서 별도의 의외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스킬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아마 그런 사례를 10여 건씩 다 사례별로 도장값 사례도 뭐 한 10여 건 만들었고, 이렇게 채권 가압류에서 수익 내는 것도 만들어 봤고, 이런 이제 일반의 투자를 넘어서는 별도 투자도 해봤기 때문에 이걸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해볼까 합니다. 자본이 좀 모아진다면은, 그리고 주주분들에게 혜택은 물론 뭐 제가 강의를 어떻게 더 할지 모르겠지만 제 강의 모든 수익 한 50% 이상은 할인을 또 드리고요. 또 하나, 주주분에 한해서 지금까지 법인이 하고 있는 소송, 꼭 현재 새로 만들어진 법인이 아니라 꿈꾸다 22에 소송을 하고 있다면, 이런 자료가 필요하다면 사건이 종결된 후에 여러분들의 요청을 하신다면 개별적으로 그 소송 자료와 진행 절차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물론 입찰하고 그 낙찰 결과가 나올 때마다 제가 톡방을 통해서 물건의 진행 상황을 설명을 드리기도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결국은 이제 저를 통해서 간접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투자를 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경우에 한 3천만 원, 5천만 원 정도씩 투자를 해 보시고 저와 인연을 맺어가면서 여러분들 또 다른 이제 저희 투자 사례를 반면 교체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저하고 한번 뭐 큰 건 없지만 저하고 손을 한번 같이 잡고서 또 저도 좀 도와주시고 같이, 여러분들이 실제 이제 제일 어려운 게 낙찰 이후에 명도라든지 처리가 힘드시겠죠. 저 또한 뭐 초창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도 이제 한 190개 정도를 낙찰을 받아보고 약 50건의 명도 상황들을 해보고 한 20건 정도의 사건을 소송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런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수익으로 기회를 들 수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짧게 한다는 게 벌써 한 30분 넘어가는 것 같네요. 한번 요 전체를 보신 분이시라면은 한번 좀 여유 자금이 있으시면은 저하고 한번 같이 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202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투자의 세계에 한번 빠져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투자의 법인의 진행 상황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의사를 밝히시고 대충 그 투자 금액 정도를 좀 밝혀주시면은 3월 한 4일 전에 제가 단톡방에다가 여러분들을 초대해서 3월 5일 날 정관하고 그 약정서 설명회 초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 여러 의견을 들어보시고 보건을 납부하시면은 이제 정관을 확정하고 3월 뭐 돈을 이제 내시면은 거의 뭐 주주의 권한을 갖는 거나 마찬가지죠. 또 뭐 개중에는 뭐 신동기를 어떻게 믿고 그 통장에 주금을 보내겠냐 하지만 지금까지 한 3개, 4개 법인을 하면서 그래도 많은 분들이 저를 믿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주주분들이 한 50분 정도가 그렇게 해와서 지금까지 법인을 만들어 갖고 또 그분들에게 수익을 드려야 되겠고 또 지금 끝나는 법인보다도 뭐 깨끗하게 잘 정리를 하고 지금 신규 주주분들에게 또 저와 인연을 맺어서 큰 수익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긴 시간 제 얘기를 들어서 고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